제가 연주하느라고 폼을 너무 잡아가지고 잠깐 좀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케렌시아의 이형국이라고 하고요. 사실 저희 셋 중에 제가 막내예요. 사람들 왜 웃으시죠? 예, 그건 그렇고요. 저는 이제 케렌시아에서 이 보시는 것처럼 핸드펜이라는 악기를 소개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 악기 만들고 있어요. 오, 그렇죠. 자랑이라기보다 이 핸드펜이라는 악기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역사가 한 24년 됐거든요. 스위스에서 발명된 현대 악기예요. 2000년도에 발명이 됐는데 한국에는 한 2012년, 13년 들어와서 이제 10년을 향해 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10년 정도 하면 이제 대중화도 되고 저희도 먹고 사는 게 좀 나아져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기도 하고 또 아직 저변 확대가 안 돼서 제가 이렇게 불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이 악기에 대해서 소개도 해드리고 싶고 소개해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자 보세요. 이 악기는 그냥 때려도 이렇게 연주가 돼요. 그럴듯하죠? 그래서 이 악기를 여러분들께서 제가 어떤 설명을 좀 드리고 그 설명을 들은 걸 토대로 체험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 악기가 사려면 200만 원이에요. 내가 집에 가서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좀 나시는 분들은 오늘 적극적으로 치시면 제가 요가원이나 버스킹해서 치실 수 있는 정도까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좀 따라오시다가 딱 5분만 그 신청을 받을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예술성이 있을지도 몰라. 저 선생님은 나를 자유롭게 해줄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드시면 눈치 보지 마시고 나오셔서 같이 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시작하기 전에 저도 오늘 이 책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기 이 지관서가의 소리의 마음들이란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12페이지밖에 안 읽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소리를 듣잖아요. 소리가 외부에서 들리는 음파인데 이게 나한테 들어와서 전기 신호로 변환돼서 내가 해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외부의 소리가 가진 의미를 우리가 갖게 되면 이 소리가 훨씬 나한테 더 잘 받아들여지거나 또 다르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소리가 그냥 신기하고 좋잖아요. 근데 이 소리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똑같이 듣더라도 좀 더 치유적이고 나한테 쉼을 주는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한국에 핸드펜 가르치는 사람 4명인데 이거 얘기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일 빨리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볼 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 사람이 떠드는가 보다 근데 끝나고 나면 좀 이해가 되겠지 하고 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재밌는 것도 있어요. 저는 경영대학교 자퇴했는데 공부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악기를 만들다 보니까 이 악기의 소리를 잘 만들려면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리를 아무리 제가 기술적으로 막 만들려고 해도 나아지지가 않으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소리 물리학이라고 하는 어려워 보이는 걸 좀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리라고 했을 때 보면 주파수, 강도, 음색, 피치 막 어려운 말들이 많은데 오늘은 여러분들 딱 2가지만 기억하실 거예요. 핸드펜이 아니더라도 이 2가지를 알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소리들을 내가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가지 고른 거 첫 번째 음색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고 두 번째 배음입니다. 이 2가지를 짧게 한번 들여다볼게요. 우리가 주파수라는 말을 보통 많이 쓰는데 뜻을 모르고 그냥 쓰잖아요. 쓰니까. 근데 그게 이런 뜻이래요. 어떤 물체가 소리를 낼 때 보이진 않지만 제가 때렸으니까 물체가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위아래로. 위아래로 한번 움직이는 거를 1Hz, 1초에 한 번 진동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소리라는 게 보이진 않지만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움직이면 2Hz 이런 식으로 어려우세요 혹시? 아니죠? 네, 금방 넘어갈게요. 이렇게 헤르츠로 보이지 않는 소리를 측정을 하는데 그 덕분에 보이지 않는 소리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정보를 넣게 됩니다. 어떤 정보? 높이라는 정보를 넣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가지 소리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상대적으로 고음이죠. 상대적으로 저음이니까 고음은 여기가 더 빽빽하겠죠. 같은 시간에 엄청 빨리 움직이는 거고 저음은 적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높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피아노 연주할 때 A를 눌러라, B를 눌러라,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위치를 얘기하는 용어들이 탄생을 하고 음악적으로도 이제 그걸 공통적인 언어로 사용합니다. 다 아주 과학적인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높이를 지녔는데 이 핸드펜이랑 저랑 똑같이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걸 바로 음색이라고 합니다. 음이라는 것이 가진 색깔, 색채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걸 약간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하나의 소리가 우리가 아까 높이라는 하나의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로 들리는 소리가 여러 가지 주파수가 사실 합성돼 있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거를 멋있게 표현하면 기본 주파수에 상음과 배음이 있다라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 저게 뭔 소리야 하실 수 있어서 제가 비장의 무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악기 제작할 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들리는 소리의 구성 성분, 예를 들면 아까 소리가 기본 주파수가 있고 여러 복합 주파수가 있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걸 이제 시각적으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제 목소리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저는 소리 하나 내는데 뭔진 모르겠지만 파형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에 제가 박수 한번 쳐볼게요. 어떻게 소리가 다른가 보세요. 자, 이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두 가지 소리가 뭐가 다를까요? 다들 제 눈을 피하시는 거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질문 많이 안 하셨네. 자, 어떤 소리는 이 구조가 되게 질서정연한 것처럼 보이고 어떤 소리는 뭔가 되게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소리라는 것의 구조가 얼마나 맑고 질서정연하게 돼 있는지에 따라서 소리가 맑고 부드럽고 깨끗하고 소리의 구조가 지저분할수록 우리가 들었을 때 그 소리도 소음에 가깝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사실 저도 많이 안 해봤는데 여기 여러 가지 악기가 있어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오늘 때려보려고. 자, 보세요. 첫 번째, 저 보지 마세요. 저기 보셔야 돼요. 오, 질서정연하죠? 사실 여기서 박수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요즘에 많이 쓰는 이 싱잉볼이라는 소리도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자, 가보겠습니다. 아까 파동이랑 좀 다르게 얘는 뭔가 묵직하고 또 더 깔끔하게 나오죠.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요즘 요가원 가면 이거 많이 쓰거든요. 언제 쓰냐? 사람들이 요가 끝나고 시체 자세라고 다 누워있잖아요. 시체를 일으킬 때 쓰는 소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마찬가지로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저 위에 고음이 선명하게 세 개가 살아있죠. 우리가 익숙한 이런 맑은 소리들은 소리의 구조 자체가 깔끔하고 잡음이 없고 근데 거기다가 일정한 비율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로 돌아가 보면 다른 소리들과 다르게 근데 질서가 다층적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아까 말했던 배음이 풍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핸드펜에서 왜 여기까지 왔냐면 다시 돌아가면 맑은 소리가 지닌 우리를 의미를 오늘 이해하면 이따가 칠 때 훨씬 더 즐겁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소리들이 저마다 다른 구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핸드펜처럼 저마다의 독특한 음색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세 분밖에 끄덕을 안 해가지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다시 설명드릴게요. 소리의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들을 때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데 그걸 음색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주파수가 층위가 저마다 다르게 생겼는데 이것을 배음이라고 한다. 배음이 뭐냐면 음이 있는데
그 음이 아까 음 높이가 있으니까 헤르츠로 주파수 높이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헤르츠. 음의 정수배로 간다 해서 배음입니다. 우리가 기본 주파수가 있고 그 위에 정수비로 해당하는 또 다른 주파수들이 함께 있음으로써 조화로운 소리를 갖게 됩니다. 야, 이제 다 끄덕끄덕 하시네. 그쵸? 요렇게 음색이란 게 만들어지고 음색은 이런 소리들이 가진 배음의 구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잠시 그럼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핸드펜의 구조는 어떨까요? 제가 힌트로 이렇게 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핸드펜의 소리의 배음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을까? 맞출 수가 없을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니다. 핸드펜도 보면 그래도 상당히 깔끔한 편이죠. 특히나 이제 두드러지는 주파수는 이렇게 보면 이 밑에 잡음들은 제가 타격하면서 나는 음들인데 보통 핸드펜은 하나, 두 개, 세 개의 주파수가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는 합성되어 있는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핸드펜을 보겠습니다. 타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큰 타원을 한번 봐주세요. 타원이 있죠. 제가 타원을 이렇게 두드렸을 때 진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타원이 진동하는 형태가 세 가지로 진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림만 봐도 이제 아시겠죠? 첫 번째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 금막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두 번째는 반을 나눠서 이 상하가 진동하는 거. 세 번째는 좌우가 진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진동이 한 번 때릴 때 일어나기 때문에 세 가지 주파수가 동시에 만들어지는데요.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물론 여러분들은 놀랍지 않으실 수 있지만 이 주파수가 세 개 주파수가 서로 1대 2대 3의 비율로 정확하게 자리하게 저희가 이제 조율이란 걸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핸드폰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렇게 쳐도 주파수가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이 제각각인 주파수를 망치로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얘가 예를 들면 이게 망치예요. 뒤에 구멍이 있거든요. 이 구멍 안에 손을 넣어가지고 이 주변 부분들을 망치로 다 때립니다. 그래서 이 타원의 장력을 조절함으로써 세 가지 진동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강도가 세지면 주파수가, 진동수가 올라가고 장력이 떨어지면 저음, 주파수가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 주파수가 서로 1대 2대 3, 3위일체잖아요. 우리나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 가지 요소가 정확하게 질서를 맞을 때는 뭔가 아름다운 게 나오잖아요. 저희는 악기를 만드는 입장에서 1대 2대 3의 비율인 황금 비율을 가진 소리라고 핸드펜을 설명드립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치면 내 황금 비율의 소리를 나한테 들려준다고 이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뭐냐? 저희 악기를 만든 이 핸드펜을 만드는 이제 저희는 이런 악기를 황금 비율로 소리를 제작하고 이 황금 비율에 있는 소리를 여러분들한테 연주하게끔 함으로써 이 뇌가 조화롭게, 사실 아직 의학적인 근거는 제가 마련하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밝혀지겠죠.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집에 가서 이제 좋았어요 하시면. 무슨 말이냐면 세 가지 주파수가 아까 하나가 이렇게 가고 두 배는 두 배로 가고 세 배는 이렇게 세 배로 가는데요. 정수비의 주파수들은 어쨌든 한 점에서 딱 만납니다. 세 가지 주파수가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조율이 잘 안 돼서 세 점에서 만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30만 원짜리 중국산 핸드펜들이 여러 스펙.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쿠팡에서 보면 요즘 테무도 있어요. 20, 30만 원대 이제 중국에서 제작되고 국내에 유통되는 악기들이 있는데 이 조율의 퀄리티가 30만 원어치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서 보고 악기 집에 와서 샀는데 쳐보니까 그 느낌이 안 나서 3일 만에 방에 쳐봐가지고 안 치게 되거든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 하모닉스, 소리의 배음을, 세 가지 배음을 삼위일체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저는
이형국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복잡한 얘기는 다 끝났고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쳐볼 내가 핸드펜이 잘은 모르겠지만 황금 비율이래더라. 왜 황금 비율이 좋냐? 좋겠지, 뭐 수학적으로 진리니까.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요 악기가 한국에서는 요즘에는 이제 요즘 소위 웰니스 산업이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요가, 명상, 힐링, 심리 치유, 상담 이런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이 악기를 배우러 찾아오거나 주문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뭐 해외여행 하다가 이거 보신 분들, 아니면 내가 예술가들 혹은 문화적으로 좀 빠른 거 얼리 어답터 이런 분들이 굉장히 소수가 배우러 오셨는데, 요즘에는 직장인분들, 요가 선생님 배우러 오시고 구매하는 비율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왜 그러냐? 첫 번째, 황금 비율의 소리니까 그렇겠죠. 두 번째, 이 악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나가서 버스킹 할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소리를 지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한테 좋은 경험을 시켜줄 수가 있고, 이 악기의 특징을 이해를 한다면 내가 막 1년 배우고 3년 배우고 손가락 연습하고 악보를 외워야 칠 수 있는 악기가 아니라 집에서 한 번씩 그냥 두드려서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따가 여러분들 해야 되니까 지금 잘 보세요. 짧게 설명드리고 이제 들어갈 겁니다. 핸드펜을 연주할 때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핸드펜은 이미 다 화음들로만 이루어진 악기입니다. 우리가 피아노나 기타를 보면 손가락 연습도 해야 되고, 피아노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피아노 불협화음 한 번만 쳐주시면 안 돼요? 한번 불협화음으로만 계속 쳐주세요. 근데 피아니스트가 치니까 듣기 좋잖아. 자, 피아노는 모르고 치면 저런 불협화음이 나오니까 내가 어렵습니다. 근데 핸드펜은 모든 악기가 이미 다 화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악보 볼 줄 몰라도, 음악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도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럴듯하게 들리니까. 게다가 눈 감고 쳐볼까요? 더 잘 쳐 보입니다. 포인트, 진짜예요. 버스킹 나가잖아요. 눈 감고 치는 사람이랑 눈 뜨고 치는 사람은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 나왔을 때 5명 꼭 기억하세요. 내가 뭐 알아야지 할 수 있고 정답을 맞춰야 되고 눈치 보고 그게 아니라 손 가는 대로 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거를 소리로 낙서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세요. 규칙은 딱 하나입니다. 시작할 때 가운데 치고 양손으로 마음대로 친 다음에 마무리하면 됩니다. 보세요. 그럴듯하죠? 하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드펜의 특징은 우리가 보통 음악의 3요소라고 하거든요. 리듬, 화음, 멜로디가 있습니다. 보통 악기들이 이 3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 혹은 2개를 연주를 합니다. 이 플룻은 리듬, 화음, 멜로디 중에 뭘 연주할까요? 정답이 안 나오네요. 그렇죠. 멜로디. 화음 한번 쳐주세요. 제가 비교되니까. 화음. 그 다음에 드럼은 뭘 연주할까요? 리듬이죠. 물론 대가들은 드럼으로 멜로디 연주하고 플룻으로 리듬을 연주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오늘은 그건 안 되잖아요. 근데 핸드펜은 이 3가지를 다 연주하고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멜로디는 이렇게 제가 말 거는 겁니다. 선생님, 제 초면에 죄송한데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제 마음 아시겠죠? 모르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자, 멜로디 이렇게 연주할 수 있고, 화음은 2개 이상의 음을 동시에 연주하는 거예요. 화음은 왜 연주하냐면 공간의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지금은 아무런 분위기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연주를 해볼게요.
분위기가 생기죠. 마지막으로 리듬은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음악 치료 현장에서도 많이 쓰이고 또 심리 상담 하시는 분들이 내담자가 왔을 때 라포를 형성하고 마음을 열어주는 데도 많이 쓰이고 특히 이제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악보 주면 어려워하거든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린애들은 어릴 때부터 음악 하라 그러면 음악 안 한다고. 근데 이 악기 주고 이렇게 빠져 있으면 아이들이 잘 놉니다. 그래서 다양한 음악적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악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악기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고개 끄덕끄덕 하신 분들이 이제 5분을 그래 선착순을 받을 건데요. 아무도 안 나오시면 제가 또 쳐야 되니까 아까 저랑 약속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자, 내가 한번 오늘 핸드펜을 쳐보고 싶은 분들은 이제 나와서 앉으시면 되는데 5개가 다 소리가 달라요. 잠깐! 제가 한번 쳐드릴 거니까 악기마다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빨리 나오셔서 자기 자리 찾으시면 돼요. 아직 오케이 선생님만 먼저 나오세요. 자 거기 서보세요. 거기 서보시고 자 선생님이 먼저 고르서 제가 쳐드릴게요. 얘는 이런 분위기고 얘네 3개는 얘네 2개는 똑같고 얘네 3개는 달라요. 자 나와서 앉으세요. 여기 의자에 스틱이 있거든요. 스틱 가지고 앉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평가할 것도 아니거든요. 좋습니다. 야 인물들을 보니 다들 잘 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용기 내서 나오신 만큼 짧은 시간 핸드폰을 칠 건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다 처음 치는 거 알잖아요. 대단한 걸 기대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적극적으로 해본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거 쳐보려고 하면 또 나는 안 돼, 어려워 등등 심리적인 장벽이 있는데 다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본인들 악기를 한번 볼게요. 타원들이 여러 개가 있죠. 가운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렇죠. 더 세게. 망가져도 되니까 더 세게. 자, 그렇다고 진짜 망가지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자, 보신 것처럼 어차피 내가 쳐도 소리가 섞이니까 내가 잘 치는지 못 치는지 안 들리니까 지금처럼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아까 소리로 낙서하게 할 건데 가운데 치고 양손으로 자유롭게 친 다음에 마무리 할 거예요. 근데 어딜 치냐면 타원들 안쪽을 치시면 됩니다. 자기 악기 보세요. 타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타원 안쪽을 치면 맑은 소리가 납니다. 가운데 치고 마무리하는 거를 한 번이라고 하면 각자 딱 지금 3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세 번 다 하셨어요? 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한번 해볼게요. 잘하셨습니다. 넘어갈게요. 오, 자, 와, 제가 섭외를 좀 해야겠네. 선생님 잘하셨어요. 뭐가 좋았냐면 선생님은 약간 볼륨 조절을 하셨어요. 치다가 무의식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볼륨이 줄어드니까 좀 더 잘 쳐 보이죠. 넘어가겠습니다. 렛츠고. 오. 와.
박수 소리가 진짜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지금 딱 3번 치고 요만큼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지 만약에 국립극장에서 조명 때리고 이렇게 치잖아요. 현대적인 연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규칙을 드릴게요. 치고 맘대로 치는 건데 지금은 5분 다 돌려치기를 하셨어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2개를 동시에 치면서 화음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 빌려주세요. 네. 자, 3번씩 가겠습니다. 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각자 3번씩 또 연습하고 돌아가면서 해볼게요. 시작. 선생님 포즈가 굉장히 여유로우신데 자, 이번에 그러니까 이쪽부터 가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건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외부의 소리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내 뇌가 수용하고 학습하고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핸드펜 이렇게 낙서하듯이 연주할 때도 그냥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제목을 정하거나 주제를 주게 되면 악보가 없어도 내가 바로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준비되셨어요? 잠깐, 제가 알기로 한국 분이 아니시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어디서 오셨어요? 네, 중국에서 왔습니다. 중국에서 오셨어요? 네. 그러면 중국 스타일로 한번 쳐주세요. 중국 스타일. 중국 스타일. 되잖아요, 봐봐. 어디가 중국 스타일이에요? 어떤 포인트가? 비밀이에요. 자,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우아하게 한번 쳐주세요. 우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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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잖아요, 봐. 마무리. 그렇죠. 우아하셨습니다. 자, 한 가지 보세요. 우리가 마무리 할 때도 이렇게 치는 거랑 다르죠? 선생님은 창의적으로 쳐주세요. 창의적으로. 창의적이실 것 같아서. 야, 창의적인 걸 넘어섰어. 자, 잘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이번에 패스할까요? 한번 치시겠어요? 자, 그러면 속삭이듯이 한번 쳐주세요.
자, 선생님은 마음대로 치세요. 자유롭게. 렛츠고. 야.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핸드펜이 처음 보는 사이지만 간단한 방법과 어떤 안내사항만 가지고도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줄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 마음을 표현했잖아요. 제일 어려운 걸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께 서로 아는 사이신 것 같은데 우리 현대사회에서 소통이란 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이 아닌 연주로 소통을 시도해 볼 건데 한 분씩 한 분을 선택하셔서 마음을 연주로 한번 줘보는 겁니다. 저희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마음을 전해보겠습니다. 저한테 답장하지 마시고 한 분 고르셔서 한번 해보세요. 어. 오. 우와. 우와. 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갑자기 하트가 뿅뿅 나왔는데. 자, 우리 선생님 한 분 딱 정하시고 한마디 해주시죠. 굉장히 복잡한 신경이 잘. 야, 감사합니다. 아유,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딱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이제 시간 때문에 마무리할 건데 우리가 본 것처럼 사실 연주라는 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소리를 내고 그걸 즐기는 게 우리가 연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기를 내가 배울 때 유튜브 보고 악보 보고 뭐 6개월 연습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집에 어디 한 군데 놓고 지나가면서 이런 용도로 쓰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웰니스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거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구로 쓰고 있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걸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자, 어떻게 할 거냐면 한 손을 가운데 놓으세요. 왼손은 아무 음이나 하나 고르세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보세요. 짠짠짠짠 하면서 점점 커질 거예요. 그러다가 제일 커진 다음에 제가 신호를 주면 딱 멈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 안 어렵죠? 자, 근데 이거를
서서히 올렸다가 하고 올라서 빵 터뜨려야 스트레스 해소가 제일 잘 되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이제 이거 하고 이제 집에 가셔야 되니까 빵 치세요. 시작. 짠짠짠짠짠짠짠짠. 서서히 커집니다. 하나, 둘. 좀만 더. 하나, 둘, 셋. 아,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핸드펜이나 악기는 이러한 방식 이외에도 수만 가지 방식으로 예를 들면 뭐 리듬을 드릴 수도 있고 패턴을 드릴 수도 있고 제목을 드릴 수도 있고 사실은 의미 부여 말하기 나름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남녀노소 나이에 상관없이 음악 실력과 지식이 없어도 배울 수 있는 악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좀 힐링이 되셨으면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도 보시고 그냥 악기 연주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 없이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연주를 하다 보면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어떤 감정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즐거움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핸드펜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늘 이후로 유튜브나 내가 어디 가거나 하면 우연히 이 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제가 열심히 할 거니까 사회적으로 절반이 확대되니까 우연히 들으실 수가 있을 텐데 이 소리가 들린다면 아 저게 황금 비율의 소리고 소리의 구조가 질서 정연하니까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소리구나 라고 딱 알아차리셔서 내 뇌에 좋은 영향을 주는 소리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이 소리가 인체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의학적 근거는 아직 제가 마련을 못했어요. 근데 실제로 암 환우들 가르치고 있고 또 음악 치료실에서 사용하고 있고 선원에서 명상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곳들에서 나름의 임상적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언젠간 되겠죠. 아무튼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2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다음 넘어갈 테니까요. 또 즐거운 시간 오늘 함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